오늘은 리더들을 위한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룹 코칭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첫 장을 펼치자마자 맞아,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구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저 혼자 열심히 하는 건 잘하겠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제 일하기도 벅찬데 팀원들 일까지 챙겨야 하니 어렵습니다. 팀원들도 어른인데 자기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왜 제가 팀원들을 도와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한 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팀장의 역할과 똑같이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곧 도태되고 만다는 걸 의미합니다. 팀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팀원이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간호 일을 할 때 간호 일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차지의 역할, 이제 환자의 상황을 보고를 하고 오더를 받아서 차팅을 하고 이제 전달하는 이런 차지의 역할과 이걸 이제 받아서 이제 액팅적인 부분, 뭐 주사를 놔준다던가 약을 이렇게 드린다던가 하는 액팅적인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차지 트레이닝을 할 때 액팅만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차지는 차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액팅적인 부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안 했는데.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 액팅 안 한 것 때문에 제가 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정말 실장이 됐고 중간 관리자가 되고 총괄 실장이 되었다면 예전에 하던 일과는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직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서만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여기서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부분 제가 또 많이 공감 갔던 부분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여태까지 가방에 들어가는 지퍼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되고 나니까 가방끈을 만드는 일도 해야 하고 가방 디자인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지퍼를 만드는 것 외에는 제가 모르는 일이라서 뭘 어떻게 리드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지 않아요? 팀원들을 통해 팀장의 성과를 내는 것, 이게 바로 팀장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도록 팀원들을 도와서 결국은 성과를 내게 해주는 게 리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정말 공감 갔던 부분이에요. 구성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구성원이란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성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조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은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고 실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구성원들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정이 없지?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걸 우리는 고성과자의 저주라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리더는 자신보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책임감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자신보다 역량과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리더에게 주어진 환경이다. 리더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이걸 잊고 우리가 왜 나만큼 열심히 안 하지? 막 불평, 불만이 나올 때가 사실 꽤 많아요. 이 말에서 성과를 잘 내는 리더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성과를 잘 내는 리더들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은다. 목표를 한 방향으로 정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낸다.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리더가 모든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익숙해지면 다음 지시가 내려오기만,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리더가 알려준 답에 맞춰 일한다. 리더는 자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할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모든 일을 리더 직접 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막 근무 시간을 늦게까지 막 정말 밤샘 작업을 하면서 휴식 시간 없고 막 휴가를 가지 않고 회의 시간을 막 계속 늘리고 정신이 혼자 없고 혼자 막 불안하고 막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리더들도 꽤 있어요. 내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해 하는, 그러니까 팀원들이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막 다 하고 있는 경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이 모든 걸 다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성장하고 이런 조직을 만드는 리더들은 혼자가 아니라 구성원과 함께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MZ세대와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실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이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 중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정말 팀원들이 이렇게 잘 따르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해요. 여기서 이 열린 태도는 첫 번째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오시는 그 실장님들 중에 저희 위에 그 총괄실장님이나 저보다 조금 연차가 된 실장님이 그분한테서 배울 게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밑에 직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더가 되셨다면 정말 부단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영 환경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난 후에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전략 수집 능력이 중요하다. 성취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를 간단하게 말하면 열린 태도,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는 능력, 그러니까 그 팀원들이 뭐를 잘하는지를 잘 캐치를 하고 나도 공부를 하면서 전략을 이제 세우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성공하는 것들을 이렇게 팀원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저랑 이제 공부를 배우시는 총괄 실장님 중에 그분의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 팀원들 모두가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가기를 원한대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많이 막 정말 뭉클하고 많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저는 각 실장님들의 이런 리더의 성향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팀원들을 이끌 때 중요한 부분으로 5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즐거움, 연결, 집단 지성, 시너지, 성취. 이 책에서는 약간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5가지로 해서 2장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1장에서는 맞아, 우리 상황이 이렇지 하면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어떤 리더였나, 나는 어떤 실수를 조금 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